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놓고 청양군과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군은 사전 협의가 없어 지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는 군이 협의를 거부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면 재검토와 이장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풍작과 소비 부진으로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수매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마늘 가격 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놓고 청양군과 의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은 사전 협의가 없어 지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는 군이 협의를 거부했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3월 청양군 의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군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체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4월 긴급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군민이 납부한 세금은 군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군민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시기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임시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이야기가 나오자 청양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의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정부와 충남도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지급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오히려 의회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조금 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의회는요, 입법기관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그냥 군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군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부가 상당한 충분한 협의를 후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조차 없이 양측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서로 거부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합심이 필요한 시기에 두 기관이 논쟁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최근 풍작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늘 농가를 위해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마늘 가격 하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수매 물량을 10,000톤에서 35,000톤 이상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마늘 생산량은 2017년 30만 톤에서 지난해 38만여 톤으로 증가한 반면 가격은 1kg당 5,000원으로 1,000원가량 감소했고 올해는 3,000원 선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충남 지역 농업인 5명 중 1명만이 농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농가 경영체 315개를 대상으로 농업 정책과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좋았다는 응답은 16%, 힘들었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습니다. 농정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로는 소득 안정 강화가 1순위로 나타나 농업민 수당과 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과 친환경 농업 확산,
인삼산업 전략산업화는 최하위를 기록해 변화된 농업 환경을 보여줬습니다. 태안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행 전부터 이장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발해왔는데 행감장에서도 전면 재검토와 이장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소수 주민들의 추천 임명과 담합, 단독 후보 출마 등을 막겠다며 태안군이 도입한 이장 직선제. 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이장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후보가 한 명일 경우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다투표자가 이장님으로 선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임 투표를 받을 때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의 동의라 그러면은 엄청난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거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는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김종욱 의원은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이장을 뽑지 못한 곳도 있다며 이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해가지고서 그 엉뚱한 얘기나 들리고 주의들까지 의원이 지금 현재 조례 만들어가지고 통과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장들. 이것도 참고적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군수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확실히 건의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 우병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소란을 피느냐 이 소리요. 그 부분은 지금 과도기니까 좀 더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면은 더 좋은 문화로 성숙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장 선출 요건은 까다로워진 반면 업무 강도는 세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용성 의원은 이장 한 명이 1년 동안 전달받는 각종 공문만 500건에 달한다며 그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통과가 된 이장님들이 그리고 업무 자체가 우리 그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업무 외에 공무원보다도 더 증폭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수당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밖에도 태안군 공무원 160여 명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둬 인구 증가책과 모순된다는 지적 등 행감 첫날부터 개선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단의 불산공장 입주가 추진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진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불산공장은 수요지와 관계없는 성문산단이 아닌 반도체 산업단지나 그 인근에 입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는 금산공장에서 3년 동안 4번의 사고를 냈다며 화학사고 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것은 환경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성문산단 내 부지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으며 2021년 조기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관내 3개 연안지구에 60억 원을 투입하고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한진지구와 장구항지구, 용무치지구 등 3곳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진지구에는 해변 산책로와 전망대 조성에, 장구항지구에는 연안 보전 사업이 추진되며 용무치지구에는 7,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물을 갖춘 공간이 조성됩니다. 연안 정비 사업은 재해를 방지하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되며 앞서 삽교지구 등 3개 지구에 82억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서산에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10일 오전 8시쯤 서산경찰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A군이 60대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당시 인근 상가의 CCTV에는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SUV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A군은 119 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약간 벗어난 사각지대로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50m 거리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에 술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어서 B씨에게 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시의 최대 관심사인 신청사 입지 선정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11월이면 최종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앞서 시는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30명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5월 21일 첫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시의원 2명, 건축, 도시계획, 문화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기찬 한서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예비 후보지 선정 및 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3개의 후보지 선정, 후보지에 대한 정량 평가와 위원회 투표 실시, 최고 점수를 획득한 후보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입지 선정 전 열린 토론회를 개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과 8월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9월과 10월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과 후보지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10월과 11월 시민 참여다 운영 및 투표를 진행하고 11월 중에는 열린 토론회 개최와 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현재의 위치에 신청사를 건립하려 했지만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7월 현 서산 관아문 및 외동원 등 주변 전통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 청사 바로 뒤에 있는 토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 행위 불허 처분을 하면서 고민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가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터미널 이전과의 함수 관계와 함께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될 경우 기존 청사 활용 방안 등도 고심스러운 대목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 상권 주민들의 반발과 예비 후보지 또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유치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상수도를 점검한 결과 물이 새는 현상이 감소해 80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시군 11곳을 대상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중간 점검한 결과 시설이 개선된 5개 시군에서 한 해 생활용수 420만 톤을 절약해 83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총 사업비 2,900억여 원을 들여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노후관로 교체와 누수 탐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직영해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매출만 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마늘, 고구마 등 농산물은 물론 공예품도 함께 판매하며 8개월 만에 매출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태안군은 앞으로 수산물 판매장과 통합 운영하고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소포장재 반값 지원과 저온 저장 시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사업비 100억 원의 첨단 문화 콘텐츠 기술 연구개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연계 첨단 문화 콘텐츠 사업 공모에서 3.1 평화운동 100년의 집에 사용할 실감나는 화상 콘텐츠를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 추가로 민자 유치도 완료해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진흥원을 중심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참여한 주식회사 단밀과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없애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 분야의 갑질 행위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피해 상담과 신고 방법, 사실관계 조사와 행위자 문책, 피해자 격리 등 보호 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관별 갑질 실태를 파악해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진시와 현대제철, 농협 등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농협 등은 우수 농산물의 품질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판매와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19일까지 도로공사 현장 26곳을 점검합니다. 여름철 폭우와 강풍에 대비해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시야를 가리는 숲풀과 잡목 등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예산 덕산면이 2020년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덕산면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초고령화 지역인데요. 앞으로 덕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검진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태안 원북면 사랑과 희망의 집수리 봉사단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단 회원 25명은 10일 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도배를 하고 장판을 교체했는데요. 지난 9일에도 기초수급자 가정을 찾아 집수리 봉사를 펼쳐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는데요.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태안이 17도, 당진, 서산, 청양은 18도, 홍성과 예산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6도, 당진, 서산이 27도, 홍성은 28도, 예산과 청양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는데요. 빨래하기에는 괜찮겠지만요. 세차 효과는 그리 좋지 않겠습니다. 최근 비 소식이 잦아 습도가 높은데요. 식중독균과 장염균이 자라기 쉬우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간에는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도 0.5m로 얕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숨쉬기 편하면서도 침방울이 새지 않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덜 갑갑한 마스크를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